자, 유닛 15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자, 일단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우리가 주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대명사.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을 보통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이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드러났던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뭐 대명사의 여러 종류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정리 차원에서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좀 올라와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칭할 때 쓰는 대명사가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나 my나 me나 뭐 mine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you나 뭐 your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등등등의 주격이나 목적격 또는 뭐 소유격, 소유대명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자리 못 잡으시면 작살납니다, 진짜. 그래서 인칭 대명사 특히 뭐 주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어 자격이니까 뒤에 동사 들어가면 되고, 소유격은 말 그대로 소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를 소유하려고 하면 명사 단어가 있어야 소유의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목적격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을르를 나타내는 법으로 해석이 돼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유대명사는 소유를 했는데 명사까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유대명사라고 하며 해석은 뭐뭐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독해 지문에서는 뭐뭐의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어법에서 한 번씩은 건드리죠. 내 책은 네 거보다 무겁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my book is heavier than you가 맞습니까? your's가 맞습니까? your's가 맞죠. my book is heavier than you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내 책이 네보다 더 무겁다는 얘긴데, 그러면 최소한 100kg인 김우진한테 내 책은 네보다 더 무거워 이렇게 하면 내 책이 무슨 120kg입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 대명사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기초적인 어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제기대명사. 이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다시 제자고 기자는 돌아올 기자야. 누구한테 돌아온다? 주어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갖고 장난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일단 기본적인 설정이 돼야 되고, 이 주어와 이 목적어는 서로 같은 대상임을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의 기본적인 꼬라지는 1인칭, 2인칭 같은 경우는 소유격 다음에 셀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복수형일 경우라면은 selves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3인칭이라면은 3인칭 같은 경우는 목적격이 들어가요. 목적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self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himself, herself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강조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귀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기대명사 처음 배울 때 쓰는 거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게요. 강조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의 요소입니다. 소진이가 평소에 숙제를 맨날 재현이 거 뺏겨서 해오다가 오늘은 직접 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때 I did my homework my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가 강조로 들어갈 때는 항상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근데 제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얘는 딱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리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두 가지 위치예요. 첫 번째, 타동사 뒤. 그 다음에 전치사 뒤.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 빠져있으면 완전한 게 안 되고, 전치사 뒤에도 당연히 명사 빠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용법과 제기용법이야. 중학교 때야 똑같은 셀프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은 요즘 최근 트렌드에서는 그 셀프 갖고 장난치는 문법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학교 때 썼던 동아윤에서는 일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잘 알게요? 몇 년째 하셨나요? 네,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잘 알죠. 단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교과서에 제기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셀프 갖고 장난치는 거. 하지만 그닥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대명사. 자, 부정대명사는 말 그대로 부정이라는 것은 아닐 불자, 정해질 정자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무조건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먼저 찝은 놈이 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대명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one이나 ones나 some이나 아니면 any나 아니면은 other이나 아니면은 another이나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부정대명사였습니다. 부정대명사. 또 무슨 대명사 있습니까? 또 무슨 대명사가 있죠? 두 개가 빠졌어요 지금. 힌트 좀 주세요. 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방금 했던 겁니다.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는 어떤 책에서는 그걸 대명사 취급하기도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대명사 취급을 안 합니다. 이유는 지금 잘 보면은 인칭대명사도 그렇고 요건 표시를 알아서 하세요. 인칭대명사도 그렇고 제기대명사도 그렇고 부정대명사도 그렇고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단독 사용이 가능해요. 혼자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야. 근데 관계대명사는 그게 아니잖아. 관계대명사는 항상 명사 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랑 함께 연결 지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걔를 대명사라고 취급하는 게 있고 어떤 책에서는 그걸 대명사 취급을 안 합니다. 오히려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냥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가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 배우는 이것저것 뭡니까? 지시대명사. 그렇죠. 지시대명사. 네 번째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하면 또 우리가 또 많이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가리키는 게 뭐 이것을 가리킬 때 그러면 우리가 뭐 this라고 얘기하고 만약 이것들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these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 말고 저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that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those라고 얘기하고 저것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얘가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명사 꾸며주는 지시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this나 that 뒤에는 단수명사 들어가야 되고 these나 those 뒤에는 복수명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많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this 같은 거. this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물 갖고 this is a boo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독해 글에서 this는 앞문장 전체를 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재현이는 조원호한테 수학 문제 하나를 물어봤다. 이것이 서부고 역사의 큰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라 하는 말 자체가 정재현이 조원호한테 뭐 수학 문제 물어본 것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한 문장 다 때려갖고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야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이것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것이 뭔데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앞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런 게 시험 문제에서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밑줄 친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우리말로 쓰시오 뭐 이런 거. 그리고 대하고 도저의 관계 이거는 어법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죠. 왜? 소진이의 책은 원우의 그것보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이걸 방금 얘기했던 소유대명사로 원우스 이렇게 해도 되지만 that of one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럼 그 that이 가리킨 결국 북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제일 대표적인 예문이 이런 거잖아. 일본의 인구는 한국의 인구보다 많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인구라는 단어가 population이라고 얘기하면은 미쳤다고 population을 두 번 얘기하겠습니까? 한 번은 대명사로 바꿔야 될 거잖아요.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근데? 네. population 두 번 쓰기 싫으니까 한 번은 대수로. 네, 한 번은 대수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법 선택에 뭐가 나와? 대쓸래, 도우스 쓸래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요 대명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이제 쭉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풀이 전략 첫 번째.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의 단복수를 파악하자. 어법 직결입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그럼 앞에서 언급된 명사가 단수를 얘기하는 것이냐,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법 문제나 이런 거 딱 봤을 때 요렇게 it과 they 또는 it과 them 이런 것들을 묻는 선택형이 나오거나
하다못해 이세 밑줄 꺼져 있거나 대면 밑줄 꺼져 있으면 무조건 뭐 찾아야 되냐면 앞에 있는 명사 찾아야 돼요. 그게 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죠. 그거를요. 그래서 B번의 예문만 한번 볼게요. You just look through the online catalog. 여러분들은 단지 온라인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select your books. 당신의 책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wait for 합니다.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하는 게 책이니까 책에다가 S 붙었지.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대명사가 뭐밖에 안 나오겠어? 당연히 then밖에 안 나온다 그런 얘기요. 그거를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 대명사의 격을 파악해라. 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기 보면 squirrels use their tails to keep balance 합니다. 자, 다람쥐들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꼬리를 사용합니다. 원숭이들은 나무에서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댐을 가지고, 대열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게 맞느냐, 대열즈를 가리키는 게 맞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대신하는 명사가 대열 테일즈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소유 대명사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냥 테일즈 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테일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those of monkeys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격을 파악하자는 것은 그 자리 위치를 보시면 되고 높아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라. 왼쪽에 it는 뭐의 줄임말이요? it is. 이것도 못 줄여가지고 이상하게 막 쓰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자, 그 다음 이중 소유격을 이해하자. 별표. 자,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 자, 소유격은요 관사, 지시 형용사 그리고 some, any, every 등과 함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of 다음에 소유 대명사의 형식을 명사 뒤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중 소유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별표를 쳐놔놓고도 그냥 이렇게 읽고 치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의 구조들은요 대부분 그냥 글 읽을 때 구조로만 조금 많이 나오지 이게 지금 어떤 위치 자체를 갖고 장난치는 문제 그런 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대화문에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잘 없고 이걸 갖고 장난친다? 만약에 장난친다 하면 서술형 정도에서 뭐 어순배열 정도에서 장난치겠죠. 근데 이렇게 내는 경우는 그닥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 전략. 또 주어의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올 때, 자, 주어 자신에게 돌아올 때 돌아오다가 돌아올 귀자잖아. 돌아올 귀자. 귀국하다 할 때.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 대명사를 사용한다. 제기 대명사의 쓰임이 올바른지 알고 싶다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인지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강조용법으로 제기 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제기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왜? 부사라서. 아시겠죠? 나 숙제했어요. 나 숙제 직접 했어요. 직접을 넣으나 안 넣으나 숙제한 거는 똑같아. 맞죠? 또 무슨 숙제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 문제는요 사실 그 셀프와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는 사실 모의고사 19번 문제가 잘 안 나오잖아. 맞죠? 모의고사 19번 문제의 어떤 지문 스타일이 만약에요 처음에 1번 앞에다가 딱 누고 앞에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 대상이 한 3명 정도 나왔다 칩시다. 3명이나 아니면 2명이야. 근데 이성 아니야. 다 동성이야. 그랬을 때에 이게 만약에 지칭추론이나 뭐 이런 걸로 변형돼가지고 여기도 he 쓰고 여기도 he 쓰고 여기도 he 쓰고 뭐 여기도 he 쓰고 뭐 중간에 엄하게 뭐 himself 하나 뜩 t 나오고 뭐 어쨌든 이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요. himself가 만약에 나왔는데 이 himself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가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성애 아니에요. 그냥 극심히 챙긴다, 좋아한다 그 정도예요. 왼쪽 힘과 오른쪽 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왼쪽 키가 원우고 오른쪽 힘이 우진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얘가 얘를 챙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지칭 추론이 만약에 이렇게 밑줄 것이고 이렇게 밑줄 것이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겁니다. 맞죠? 그는 그 스스로를 사랑한다. 그걸 이제 말씀 잘하셨어요. 맥락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맥락이란 말이 드디어 나온 거죠.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게 힘 셀프를 얘기하는 건지 힘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밑줄어법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진짜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해석을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어법 문제였습니다. 요즘 보기 좀 드문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아시죠? 학교생들은 옛날 거를 참 좋아하시는 거.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도 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암기입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제기대명사의 표현을 기억하자. 요거 뜻만 좀 얘기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자, avail oneself of라고 하는 말은 앞에 avai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원래 avail 하면은 여러분들 available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avail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용하다거든요. 그럼 지 자신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 by oneself하고 for oneself 같은 경우는 보통은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혼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얘네 둘을 갖고 지 스스로 진짜 혼자 밥을 일부러 먹는 건지 아니면 혼자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왕따 시켜가 혼자 밥을 먹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까지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by oneself나 for oneself나 어쨌든 혼자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in itself 요거 되게 많이 나오죠. 독해 문제에서. 그거 자체로 그냥 이런 뜻이야. 그냥 수식어로 퉁 하고 치워. 그 과목 자체로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make oneself understood 하는 말은 스스로가 이해가 되도록 만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어쨌든 상대방에게 이해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말이 이해되도록 만들다 하면은 내가 내 말이 이해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이해되도록 누군가한테 전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해시키다 하면 이해시킬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당연히 그 상대방까지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beside oneself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 스스로를 옆에다 둔. 지 정신을 옆에다 뒀다고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 갑자기 미친 자면 네 정신 나갔나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are you beside yourself?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despite 스스로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요거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관용어구로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help oneself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마음껏 처먹으라 할 때 help yourself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make oneself에 토북한 거는 스스로를 집에다가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스스로를 집에다가 뭐하게 한다? 둔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이 스스로를 집에다가 스스로를 둔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왜 house를 안 쓰고 home을 썼을까요? 홈이 좀 더 안락한 집에. 그렇죠. 아니 home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house는 건물입니다. home은 자기가 편안하게 머무르며 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home이 됩니다. 내가 저번에 그래 얘기했잖아. 노숙자의 home은. 길바닥. 그것도 자기가 늘 누워서 자는 길바닥. 그게 홈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향이라고 얘기할 때 하우스타운 갑니까? 홈타운 갑니까? 홈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학생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군대를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첫 휴가 나와가지고요. 기차 타고 대구에 기차 타고 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왠지 누군가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만큼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누가 꽃을 들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죠. 근데 정말 그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그건 어느 군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첫 휴가 때 집에 딱 기차 타고 대전에서 난 논산 왔으니까 대전에서
이제 기차를 이제 무궁화 2시간을 딱 타요. 그러면 이제 내리실 곳은 대구입니다. 뭐 내리실 곳은 뭐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기차 플랫폼 딱 내려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그 대구에 더러운 습기 있잖아. 그게 너무 정겨운 거야 그냥. 더러운 습기가. 후끈 달아오는 더위 있잖아요. 그걸 막 느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모든 주변에 있는 대구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 정도입니다. 군대가 많이 힘드셨어요? 군대는 원래 힘들어요. 군대는 어디 가나 힘듭니다. 하다못해 4급 방위산업체 가도 힘듭니다. 방위산업체 가면 요즘 뭐라 하노? 그 뭐라 하노? 그 무슨 복무요원 그 있잖아요. 그 뭐 사회복무요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그 일에도 힘듭니다. 뭘 하든. 자, 그 다음에 of itself는 저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절로. 자, 서술형 잡기 이어동사 관련된 이야기는 됐고요. 숙제 145, 146, 147 깔쌈하게. 휴대폰 준비해라. 사진 찍어라. 단어 38에서 40. 그 다음에 듣기 바스. 그 다음에 블랙라벨 145, 146, 147. 이제 바스 면제 가능한 거예요? 바스 면제 가능한 거예요? 그거 가까이 얘기해야 될 거야 여기서. 지금이라도 톡 올려놔. 근데 체크하게. 그 다음에 동영상 인증샷 보내기. 이번 달 내렸어요. 아니요, 쟤네들요. 결석했는 애들. 나경영. 뭔가 이상? 나경근영. 나경요? 나영경금영. 그냥 찍었나? 나영경? 네. 올려.